스님, 불이야! 용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웅전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강춘식의 부하들이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강춘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협력하든지 아니면 이 절이 다 타는 걸 지켜보든지. 지은이 불길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조폭들이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웅전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심 스님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간 자신을 보살펴준 묵심 스님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폭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로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북 완주의 깊은 산중, 묘심사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하기만 했던 이곳에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한 여인이 경내를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 47살의 그녀는 머리를 깨끗이 민 채 회색 스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전혀 달랐습니다. 깊고 날카로우면서도 마치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산 같은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죠. 3년간 무건 수행 중인 지은. 하지만 그 침묵에는 수행이 아닌 무언가를 숨기려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거리는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도 주변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는 고도로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은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이더니 순식간에 몸을 낮췄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들을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소리를 지은의 감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시죠? 묘심사 입구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3명의 남자가 절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그 절이 맞나? 선글라스 낀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하고 딱 좋군. 묵심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이른 아침에? 스님, 저희는 근처 폐광부지 개발 관련해서 왔습니다. 가장 앞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50대 정도,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강춘식이라는 자였습니다. 천일파에서 나온 강춘식입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서요. 지은의 시선이 강춘식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용 문신 그리고 정장 안쪽이 미묘하게 부풀어 있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묵심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이죠. 한적하고 좋은 곳이네요. 강춘식은 대답을 회피하며 절 안쪽을 훑어봤습니다. 스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드나들지 않고요? 명백히 이곳이 얼마나 외지고 조용한지 파악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이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어왔지만 세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오, 여스님도 계시네요. 가장 젊은 남자 기태가 저속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젊고 예쁜 스님이 있다니.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갑자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스님. 인사 정도는 해야죠. 기태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무건 수행 중이라고 해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차갑고 위험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전신에서 발산되는 살기에 기태는 본능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뻗으려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여스님이었는데 왜인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시선은 예리한 칼날처럼 그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그만해! 선글라스 낀 마재영이 제지했습니다. 스님께 신뢰하지 마라. 강춘식도 지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도 이런 기운은 처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스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오랜 세월 전투를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살기였습니다. 흥미롭군. 강춘식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춘식이 묵심 스님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흥미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세 남자가 떠났습니다. 괜찮습니까? 묵심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주먹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홀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조차도 건드려선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에서 절로 물품을 배달하는 청년 용배가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순박한 청년이었지만 오늘 본 광경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은 스님의 그 무서운 눈빛, 그리고 조폭들의 등장.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묘심사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전설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춘식 일행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묘심사의 평온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산 아래쪽에서 굉음이 들려왔고 밤늦게까지 이상한 불빛들이 깜박였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용배야, 요즘 마을 분위기가 어떤가? 묵심 스님이 물품을 배달 온 용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큰일이에요. 용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폐광에 도박장을 차렸어요. 밤마다 시끄럽고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도박장. 그것은 조폭들이 세력을 확장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폐광부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능력은 오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폐광 건물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고 주차장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지은이 더 자세히 관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강춘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기 바위 뒤쪽입니다. 기태가 손전등을 켜며 지은이 있는 방향을 비췄습니다. 지은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들키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그녀는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마재형, 이기태, 수색해! 강춘식이 명령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움직임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뭐야, 저게? 기태가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보통 사람은 아니군. 강춘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배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스님, 큰일 났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저를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묵심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네,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서 거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묘심사였습니다. 외진 위치, 넓은 공간, 조용한 환경.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기에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지은이 묵심 스님 앞에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거절하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심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범한 스님의 것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춘식 일행이 예고한 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나 되었습니다.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춘식이 짐짓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묵심 스님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절은 신성한 곳이라 그런 모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춘식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조폭들이 절 곳곳을 둘러보며 이협적인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강춘식과 지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대치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스님이시군요. 강춘식이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지은은 여전히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스님, 혹시 어디서 수행하셨나요? 강춘식이 계속 물었습니다. 보통 스님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지은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눈치챘습니다. 묵언수행 중이시라니까요. 묵심 스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묵언수행! 강춘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말을 하는군요. 아주 많은 이야기를요.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지은의 온몸에서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곳이군요. 강춘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곧 다시 뵐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강춘식은 지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고 묘심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묘심사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은 스님, 묵심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춘식이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지은은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춘식 일행이 떠난 지 이틀 후 묘심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절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오래된 감시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묵심 스님이 확인해 보니 전선이 깨끗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누가 이런 짓을... 묵심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강춘식 일행이 폐광에서 도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발전기는 어디 있어? 강춘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연료 호스가 교묘하게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기를 복구하는 데까지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마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스님일까? 기태가 물었습니다. 강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수상해. 보통 스님 같지가 않아. 다음 날 아침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고급 외제차 4대 모두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구멍이 너무나 정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문가가 특수도구로 뚫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강춘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날 오후 지은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하는 외출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마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스님 아니세요? 한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지은은 고개만 끄덕이며 물건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귀로는 주변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서워서 밤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양아치들 때문에 장사도 안 돼요.
다른 상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그 메모를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 상인이 메모를 읽더니 고개를 들었지만 지은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메모는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신비로운 여스님이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는 소문과 함께 말입니다. 한편 강춘식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강춘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상당한 실력자야. 형님, 혹시 그 여스님이?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 강춘식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보통 스님한테서 나올 수 없는 기운이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재영이 물었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그 여스님이 정말 우리 일을 방해하는 건지 말이야. 그날 밤 강춘식은 직접 묘심사 근처에서 잠복했습니다. 과연 그 신비로운 여스님이 나타날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1시쯤 정말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한 산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정찰을 하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며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강춘식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폐광 근처까지 가서 그들의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오늘도 도박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기태가 강춘식에게 제안했습니다. 더 넓고 조용하잖아요.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어. 강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스님한테 다시 가보자.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그들이 다시 묘심사를 침범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말입니다. 조용히 돌아가려던 지은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춘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꼼짝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춘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스님. 지은도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무건수행 중이라면서요? 강춘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참 활발하시네요. 지은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에서는 경고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강춘식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순간 지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 그러면 어쩌시겠다는 건가요? 강춘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양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 혹시 군인이었나요? 강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돌아서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절에 갈 거예요. 강춘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지은의 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묘심사로 돌아온 지은은 묵심 스님을 깨웠습니다. 스님, 내일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묵심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강제로 저를 차지하려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묵심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맡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춘식 일행이 예고한 대로 묘심사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8명이나 되었고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백히 협상이 아닌 강압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스님, 어제 밤 우리 대화 들으셨죠? 강춘식이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바꼭질은 그만하시죠. 오늘부터 이 절을 사용하겠습니다. 강춘식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거절은 받지 않아요. 바로 그때 용배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신문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용배가 숨을 헐떡이며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묵심 스님이 신문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707 특임대 전설적 요원 실종이라는 제목과 함께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은 다름 아닌 지은이었습니다. 강춘식이 신문을 빼앗아 보더니 입꼬리 올라갔습니다. 이런 707 특임대라니. 강춘식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전설적인 요원이 이런 산중절에 숨어 있었다니. 기사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코드명 고스트, 90년대 북한 간첩 소탕 작전의 핵심 요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던 완벽한 전투 기록 등등. 고스트. 강춘식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빨랐군요. 지은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가장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은퇴 이유도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내부 배신으로 인해 동료 사망, 책임을 지고 자진 은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춘식이 지은을 바라보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아픈 과거가 있으신 것 같네요. 지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신문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우연히 발견했죠. 용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춘식의 표정을 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사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강춘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방해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가 아니에요. 당신은 더 이상 특임대원이 아니라 그냥 도망자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8명이에요. 강춘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전설이라고 해도 혼자서 8명을 상대할 수는 없겠죠? 바로 그때 묘심사 뒤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뭐야!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불이야! 용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웅전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강춘식의 부하들이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강춘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협력하든지 아니면 이 절이 다 타는 걸 지켜보든지. 지은이 불길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조폭들이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웅전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심 스님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간 자신을 보살펴준 묵심 스님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폭 2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로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묵심 스님을 끌어내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심 스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 묵심 스님을 흔들었습니다. 묵심 스님은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묵심 스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스님, 이곳을 지켜라. 묵심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작전지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묵심 스님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은이 묵심 스님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다시 누구를 지키겠다고 나선 순간 또 잃었어요. 강춘식이 다가와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지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스님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은이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강춘식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지은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이라고? 좋아! 강춘식이 부들부들 떨면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전설도 현실 앞에서는 무력해. 내일 밤 여기서 본격적인 도박장을 열 거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조폭들이 황급히 철수했습니다. 용배가 다급히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묵심 스님은 중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지은은 타버린 대웅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을 이유가 없군요. 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낡은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3년간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전설이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묵심 스님이 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낡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군화, 전술복, 그리고 특수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용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아니, 지은 씨, 정말 괜찮으세요? 지은이 처음으로 용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배야, 너도 이제 알았잖아. 나는 스님이 아니야. 하지만 용배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스님이든 특임대 출신이든 지은 씨는 지은 씨잖아요. 지은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앞으로 위험할 거야. 너는 마을로 내려가 있어. 싫어요. 용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묵심 스님도 제게 잘해주셨는데. 그때 갑자기 용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용배가 받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야, 배달 청년. 지금 당장 나와. 강춘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끊어. 하지만 강춘식의 다음 말에 용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나오면 내 누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누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보고 싶으면 1시간 안에 폐광으로 와. 혼자 말고 그 여자도 데리고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용배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용배가 오열했습니다. 저 때문에. 지은이 용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내 누나는 내가 구해올게. 하지만 함정이에요. 저 때문에 지은 씨까지 위험해지면 상관없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대결은 피할 수 없었어. 지은은 전술복을 입고 낡은 군화를 신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는 옷이었지만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어제 벗어놓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용배야, 너는 여기 있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도 가야 해요. 용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누나는 제 가족이에요. 지은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내 말만 들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정면으로 가지 않고 후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폐광 건물 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춘식은 이번 기회에 지은을 확실히 제거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저기, 누나가 보여요. 용배가 쌍안경으로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은도 확인해봤습니다. 용배의 누나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주변에는 무려 15명의 조폭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용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춘식이었습니다. 도착했나? 정문으로 들어와. 무기는 모두 버리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배에게 작은 발신기를 주었습니다. 이걸 내 누나 근처에 떨어뜨려. 나중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알겠어요. 두 사람이 정문으로 들어가자 강춘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와, 정말 오시네요. 역시 전설답게 의리가 있으시군요. 용배 누나를 보내주세요. 지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강춘식이 비웃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 위치, 적의 배치, 무기 현황 등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서에 사인을. 강춘식이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캄캄해졌습니다. 뭐야?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은이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조용히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로 고스트 같았습니다. 이런 개년이! 강춘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불을 켜! 어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용배 누나가 있는 곳까지 도달했고 밧줄을 끊어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누나! 용배가 달려와 누나를 안았습니다. 용배야, 괜찮아?
누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으악! 용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용배! 지은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강춘식이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게임 끝이야, 고스트.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봐. 지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너희들! 지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 죽을 각오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조폭들도 긴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만으로도 그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용배야, 누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말을 들어야 할 때야. 용배는 누나를 부축하며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 어둠 속에는 지은과 15명의 조폭들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가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지은의 움직임은 정말로 고스트라는 코드명에 걸맞았습니다. 소리 없이 나타나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15명의 조폭들은 그녀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강춘식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전설이었군. 지은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 순간 강춘식이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숨겨놓았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것입니다. 함께 죽자! 강춘식이 광기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폭발까지 4초! 건물 밖으로 나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춘식을 붙잡고 건물 가장 구석진 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용배와 누나가 밖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씨! 한참 후 먼지가 걷히자 지은이 잔해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강춘식은 폭발에 휘말려 즉사했습니다. 용배가 달려와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또다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묘심사로 돌아온 지은은 타버린 대웅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배 남매는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지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또 누군가를 잃었고 또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깜짝 놀라 돌아보니 묵심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입원했다던 스님이 언제 돌아온 것입니까? 스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응급처치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어. 묵심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구해줬다고 들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 저는 또 알고 있어. 묵심 스님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든 걸 들었어. 제가 다시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은이 목을 메었습니다. 평화를 찾으려 했는데 결국 또 묵심 스님이 타버린 대웅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왜 여기 왔다고 생각하니? 도망치려고. 과거를 잊고 싶어서. 아니야. 묵심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준비하러 온 거야. 지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절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묵심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무사는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우는 법을 익힌다는 이야기 말이야. 무슨 뜻인지. 너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 동료들을 위해, 나를 위해, 용배 남매를 위해. 묵심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수호였어.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키는 것도 수행이야. 도망치지 마라. 묵심 스님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도망온 곳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곳이었어.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괴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그리고 이것 좀 봐. 묵심 스님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내 옛 동료들이 보낸 거야. 지은이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임대 동료들이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춘식 일당의 불법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지은이 감격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 묵심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널 배신한 건 아니야.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스트, 넌 우리의 자랑이었고 지금도 그래. 언제든 돌아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은 씨, 누나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용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용배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 스님이 되고 싶어요. 뭐? 지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묵심 스님의 뒤를 이어서 이 절을 지키고 싶어요. 용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처럼, 지은 씨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묵심 스님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지은이 용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707 특임대 동료들에게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곧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곳을 완전히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편지를 다 쓴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버린 대웅전이 보였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겠네요. 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저를 도망자가 아닌 수호자로 만들어주셔서. 묘심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친 평화가 아니라 싸워서 얻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강춘식이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천일파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수를 위해 본격적인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죽었다고? 천일파 진짜 두목 천마루가 부하 보고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고작 여자 하나한테? 네, 두목님. 강춘식과 부하들이 모두. 부하가 떨면서 보고했습니다. 그 여자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했지? 천마루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재미있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네. 천마루는 50대 중반의 거대한 체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 출신으로 군 경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키운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내일 밤 그 절에서 마지막 판을 벌이자. 천마루가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겠어. 한편 묘심사에서는 지은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 곳곳에 특수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위치 추적기, 그리고 비상통신 장비까지. 이게 뭐예요? 용배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마지막 작전 준비야.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낼 거야. 묵심 스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스님,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지은은 707 특임대 동료들과 은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작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이 개인 자격으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천마루와 20명의 부하들이 묘심사를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야, 고스트! 천마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와서 대화하자! 지은이 대웅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스님복이 아닌 전술복 차림이었습니다. 당신이 천마루군요. 지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 소문대로 미인이네. 천마루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부하를 죽인 죄는 무겁다고. 자업자득이었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천마루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지? 천마루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별로 안 웃겨요. 지은이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라서요. 지은이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절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조명들이 일제히 켜진 것입니다. 뭐야?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드론이 나타나더니 최루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으악! 눈이 매워! 조폭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지은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이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무력화시키되 생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천마루만은 특수부대 출신답게 금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천마루가 최루가스를 뚫고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육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수준급의 격투 실력을 보였습니다. 역시 전설이야! 천마루가 지은의 발차기를 막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천마루의 주먹이 지은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지은이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어때? 이제 누가 더 센지 알겠지? 천마루가 득이양양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3년간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의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공격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천마루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절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707 특임대 동료들이 익명 제보한 결과였습니다. 경찰이다! 조폭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절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천마루가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칼을 꺼내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함께 죽자! 하지만 지은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한 급소 타격으로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쿵! 천마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끝났어! 지은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절 안으로 들어와 조폭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일파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지은씨, 용배가 달려와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경찰서장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이 지역의 골칫거리가 해결됐네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은은 홀로 산 정상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마침내 진짜 평화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묘심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싸워서 얻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천일파가 완전히 소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묘심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도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타버린 대웅전 재건 작업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마을을 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였습니다. 지은씨, 이 기둥은 어디에 세우면 될까요? 마을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저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주세요. 지은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배는 묵심스님 밑에서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회색 수행복을 입은 모습이 제법 스님다워 보였습니다. 용배야, 오늘 새벽 예불은 어땠어? 묵심스님이 물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용배가 정말 훌륭한 스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은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온 공식 서신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은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원한다면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한 소식이네. 묵심 스님이 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은이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았어요. 그날 오후 지은은 새로 완성된 대웅전 앞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비록 간소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담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대웅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묵심 스님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 스님 덕분입니다.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지은 스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지은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곳을 사랑하게 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스님이나 다름없어요. 마을 이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혼자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그녀만의 특별한 장소가 된 곳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은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곳에 왔던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심 스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했나? 묵심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세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묵심 스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요. 707 특임대로. 묵심 스님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지 않아서? 아니에요. 지은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여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배운 걸 이제 세상에 나가서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묵심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 길은 여기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었구나. 죄송해요, 스님. 용배는 잘 부탁드릴게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용배는 걱정 없어. 이제 제법 듬직해졌거든. 묵심 스님이 웃었습니다. 대신 내가 가끔 놀러와 줘야 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곳은 제 집이니까요. 두 사람이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의 전송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은 씨, 꼭 건강하게 지내세요. 용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용배야, 훌륭한 스님이 되어야 해. 지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을 바라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지은이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묵심 스님이 다가와 지은의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불상이었습니다. 이걸 가져가. 어디에 있든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고마워요, 스님. 지은이 소중히 받았습니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배웅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지은이 뒤돌아 묘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겠네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녀의 목소리가 산들바람을 타고 묘심사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은 707 특임대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지은은 묘심사를 찾았습니다. 용배는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했고 묵심 스님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산 정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지은은 항상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묘심사에는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